자, 혹시 역경으로 가득했던 삶을, 봉사와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여정으로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 한 남자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고난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요,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소년이 마주해야 했던 아주 깊은 시련,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허남식님은 어린 시절에 심각한 다리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지탱할 아주 굳은 의지, 그리고 원칙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단단한 세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요. 첫째, 원칙을 지키는 혁신가. 둘째, 공동체를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 평생 학습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둥이죠. 바로 공직 생활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혁신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의 공직 생활 초기예요. 그의 그 원칙이 아주 큰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때의 선택이 그의 남은 공직 생활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매몰차다. 정이 없다. 아니, 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건 자신의 직속 상관한테 들은 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여동생하고 그 상관의 딸한테 특혜를 좀 달라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강직함이요. 그의 혁신을 이끈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건 결국 모든 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부를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대표적인 업적, 바로 대한민국 정보공개법의 기초를 다진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법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 11번째로 시민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이 그림이 딱 보여주죠. 이전에는 모든 게 불투명하고 굳게 닫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문이 활짝 열리고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관계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그의 노력은 그냥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표창, 근정훈장, 이런 굵직한 상들을 포함해서요. 공직 생활 동안 무려 7번이나 주요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이 공직 생활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공동체를 치유하는 삶인데요. 아마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그 소외감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바쁜 와중에도 개인 시간을 쪼개서 두 가지 봉사에 헌신했다고 해요. 하나는 수지침 봉사로 아픈 분들의 몸을 돌봐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 무너진 가정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학교에서의 봉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혼, 별거, 가정폭력, 현대 가정이 겪는 가장 아픈 현실들을 정말 바로 앞에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그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힘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던 부부가 다시 합치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나눔이 주는 진짜 기쁨이구나. 이걸 해야 하는구나. 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2019년에 드디어 은퇴를 합니다. 보통 은퇴하면 좀 쉬고 삶의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런데 허남식님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동, 즉 평생 학습이라는 놀라운 여정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숫자 22.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가 은퇴한 다음에 취득한 전문 자격증의 개수입니다. 22개요. 아니, 그 분야를 좀 보세요. ESG, ISO 같은 국제 표준부터 챗GPT 같은 최신 AI 기술,
그리고 미디어 크리에이터, 뇌 상담사까지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죠. 그의 호기심에는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식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배움은 언제나 나눔을 위한 도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배운 AI 기술로 동년배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쓸 수 있게 돕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봉사정신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기둥 기억하시죠? 원칙, 봉사, 그리고 배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가 인생 재설계라고 부르는 멋진 철학이 됩니다. 인생 재설계,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에 위해 나누면서 목적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나침반이자 그의 선한 영향력이 멈추지 않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의 인생 재설계 계획은 아주 명확해요. 딱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하죠. 표를 한번 보세요. 한쪽, 자신을 위해서는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계속 책을 쓰는 등 배움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다른 한쪽, 타인을 위해서는 그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청소년이나 가난한 나라의 학생들을 돕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꿈은 인생 재설계입니다. 라고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목적 있는 삶이란 건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걸요. 네, 그의 인생 재설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치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건축물 같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